국내외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밤 위증시에서는 세계 유일 EUV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이 클라우드와 반도체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IBM도 실적 호조 속에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시작 전에도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 전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별로 흐름과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오늘 시장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죠.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29.95% 상승하고 있고요. IMT도 12%, LTC도 1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장비를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장비주가 가장 큰 수혜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가장 큰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HBM 장비 국산화 이슈로 장비주 외에도 다음 섹터도 함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비주, 이어 재료와 부품 관련주입니다. LTC부터 마이크로투나토, SNS텍, 유진테크, TMC까지도 오늘 이 장비주의 상승폭보단 더하지만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내에서도 이 재료와 부품 관련 업체들의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반 정리 종목들 올라와 주면서 오늘 시장 지지해주고 있죠.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D테크놀로지 8.57%, LB세미콘도 13.68%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그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속에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주도 시장의 주목 함께 받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 최근 계속해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위주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 ASM을 주목하면서 오늘은 전공정 관련주에도 그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오로스테크놀로지 4.91%, 이어서 제우스와 KC텍, 한솔케미칼과 APTC까지 전공정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반도체 설계 관련주입니다. 오늘 좀 가장 큰 상승 흐름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설계 관련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온센서 AI로 주목받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 현재 19.71% 상승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 오늘도 1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텔레칩스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 지지해주고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매일같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변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들 그 모멘텀 잃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과 모멘텀 상반기 내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중소형주 이야기 나누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좀 예상을 했었던 증권가의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훌쩍 넘어선 성과를 나타냈고요. 매출 역시나 11조 3,05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15주라고 했나요? 5주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것과 또 20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이 부럽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도 주가는 왜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파니까. 당연하죠. 파는 주체들이 많으니까 떨어진다니까. 약간 이게 뉴스에 판다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예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실적이 아까 그 800억 정도 적자 했지만은 사실 제일 최근에 나온 건 전부 다 흑자를 예상했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한 7개 나온 거는 연초에 나온 게 적자가 좀 있었고요. 네. 이 최근에 나온 거는 한 7개는 제가 쭉 보니까 한 1,500억에서 한 2,900억까지 3,000억 가까이 예측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3,000억 정도 사이니까 그래도 예상보다는 최근 업화진 것도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일단 어저께 판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던 게 팔았다가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고 실적 자체는 개인들이 본 거 맞았죠.
근데 주가는 왜 빠졌느냐? 이제 감산 종료에 대한 그 우려 이거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산 종료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 태보고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주가의 하락은 배경이 가장 큰 게 감산이다 하셨는데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IR Q&A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던 레거시 공정, 디램 관련돼 가지고 감산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증산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가격 방어가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DDR4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재고, 악성 재고 물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HBM이나 아니면 DDR5 이런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량이 급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증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애 정도가 지금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파니까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실적 발표 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작년 12월 연말에 많이 올라오면서 13만 원의 벽을 뚫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 주가의 뭐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보더라도 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타겟 프라이스가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봄이나 내년 이제 뭐 여름 정도를 생각하고 상정하고 이제 이렇게 다 가격이 설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15만 원 뚫고 16만 원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또 매수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약간 얕은 각도의 우상향을 많은 투자자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금 이제 감산 얘기하면은 감산 종료되면 이제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나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소재 쪽에 있어서의 수요가 늘어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감산의 그 감산을 종료 내지는 감산을 종료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네. 감산의 가동률을 줄였는데 가동률을 다시 좀 올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 좋기 때문에 마진이 삼성전자가 마진이 아마 20% 초중반 이상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HBM이고 뭐 DDR5 더 중심으로 가동률을 만약에 70이었다. 그럼 85로 올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나시면 CES 있잖아요. 네. 그때 나왔어요. 1월에?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그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주가가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얘기를 길게 하면 그렇습니다만 감산을 해서 종료해서 올리면은 가동률이 올라간다. 몇 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걸 미리 땡기니까 주가는 미리 이게 이렇게 눕는 거죠. 그런데 과거랑 다른 게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것 같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이젠 감산을 가동률 높이면 HBM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을 넓히게 되면은 이 가동률이 50에서 100을 올릴 때 100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75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그런 그 감산을 종료했을 때 증가의 분에 대한 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잠깐 잠시만요. 50에서 100이 올라가는데 50에서 75 이거 숫자 어떤 아니 그러니까 구조죠? 같은 웨이퍼에서 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HBM을 많이 생산하면은 그 뭐 HBM은 웨이퍼에서 다이 숫자가 적게 나오거든요. 한 40%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산을 하더라도 증산 전체적인 삼성 하이닉스의 D램의 아웃풋이 늘어나는 것이 50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20, 25, 30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는 증산의 효과가 그렇게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HBM하고 DDR5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거니까 좀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질문. 그래서 소재주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주가가 올랐죠.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뭐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 가격이 한 15%, 20% 올랐는데 이런 액션으로 한 4, 5개월 뒤에 디램 가격이 상승이 멈추고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아마 오늘 기점으로 하이닉스도 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죠. 그래서 근데 뭐 주식은 수급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세적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감산의 효과
증산의 효과가 나쁘게 진짜 영향을 미친다면은 소재주도 한 1, 2개월 가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장비주가 좀 오르죠. 장비주가 오르는 거는 미국에서 ASM의 실적이 좋았고 오늘 램도 나쁘지 않으니까 램 리서치 관련된 회사가 바로 유진테크거든요. 그런 거에서 탁탁탁 오르는 건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막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가 아니면 꽝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감산을 종료해갖고 올라가는데 수익이 좀 애매해진다. 그러면 주성한테 오더를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건데 어쨌든 주식에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하이닉스가 마치 삼성전자가 1월 9일 날 컨센서스 어닝보다 30% 미스 났을 때랑 똑같은 주가 하락률을 실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렇게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의 그 소재주와 장비주에 대한 견해는 좀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르시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HBM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웨이퍼에 대한 공급량이 좀 이전 대비해서 증가폭이 작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소재주에 대한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탄력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HBM 반도체는 하이닉스에서 공급하고는 전체 물량에서 한 10%가 조금 넘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물량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감산이 종료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이제 시장에 유포가 되면서 최근에 전공정 관련주들이 일부 주가가 올라왔죠. 이런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오늘 호실적이 나왔는데 왜 주가 빠지지? 라고 한다면 국내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시장에 유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 이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그 실적치가 안 나오거든요. 정보의 차단성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이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주가는 14만 원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서 주가 하락할 거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역대적 가격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21년도에 찍어줬던 15만 원이 고점이거든요. 지금 14만 원 전후 가격입니다. 15만 원의 역대 신고가 가격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금은 흔들린 과정에서의 모습이고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나옴으로써 인해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는 다시 가기 위한 조정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도 막 올라가고 있는 장비주들을 사실 따라가기에도 부담스럽고. 장비주들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거죠. 좋게 봐야죠. 더 간다? 그건 좋게 봐야죠. 왜냐하면 장비주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HPSP, KC텍 등등등등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래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특이점입니다. 고점에서도 계속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이죠.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장비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태보 고수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는 지금은 단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비반도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유진테크가 전고점이 한 5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는 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4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한비반도체 같은 경우도 6만 원 고정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ASML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는 IB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통점은 AI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위시해가지고 TSMC 그리고는 IB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는 어제 실적 발표했던 ASML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GPU,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은 HPSP도 마찬가지고 TSMC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닉스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고 그리고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PER 기준에서 50배, 100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업사이드를 많이
놓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주 같은 경우 조금은 보수적으로 혹은 조금은 짧은 시계열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주, 소재주 여러분들이 참 뭐 좋아하시는 종목들 잘 골라서 지금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와 저는 제주 반도체, 뭐 코세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따라가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보니까 장비주 관련해서 우리 김장렬 교수님이 네. 종목 하나를 지금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넥스틴이라는 네. 기업을 우리가 많이 거론해 아시는 종목은 대장주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라든지 유진테크 말할 것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거 있은 것 같아서 넥스트에는 있다라는 정도이고요. 목표주가라든지 그 최근에 저기 그 수익이라든지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넥스틴 기업 내용 좀 넥스틴 알려주세요. 그 웨이퍼 검사 장비예요. 웨이퍼 검사 네, 장비. 근데 얘가 약간 후공정하고 정공정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KLA하고 경쟁하거든요. 미국의 KLA사 장비와 동등한 성능을 가졌네요.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실적 좋습니다. 실적은 전체 좋고요. 마진도 높고요. 마진도 꽤 높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의 그 범위가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좀 약간 우려가 있었고요.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진 않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대장주만큼 비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잘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그 반도체 그 소부장주 얘기하면서 이 회사를 언급한 리포트가 엊그저께 나왔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보면은 HBM 검사 툴을 개발 중인데 그 2분기부터 아마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레이팅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나 아니면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넘버 탑5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처럼 아주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나눠서 접근하거나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수 교수님 혹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그 기자분들 사이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소형 알짜 기업 이런 거 혹시 없나요? 일단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녀오셨다고요? 그래서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수주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주실 상황도 좋고 차세대 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여기는 태양광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항상 이제 테마가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엮여 있다. SK 하이닉스한테만 물량을 준다, 뭐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한테도 지금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동차 회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전기차 위에 사실은 이제 태양광을 입혀서 하는 그 얇은 방막 형태의 태양광도 지금 거의 그 증착 장비를 통해서 지금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증착 장비를 통해서 거의 상용화에 눈앞에 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전에 항상 이제 5년, 6년 앞서가면 이거에 대한 장비를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한 1조 들여서 지금 장비를 다 갖춰놓고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괜찮게 봐서 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취재한 회사는 네오셈. 네오셈. 네, 네오셈. 요새 많이 취재 다니시네요, 기업들을? 저 항상 매일. 그러니까 반도체 네네. 기업들 네.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네오셈을 조금 보고 있는데 네오셈은 이제 원래는 SSD 그 장비에서 이제 그 검사하는 장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는 이게 CXL과 관계가 있었나 그랬는데 CXL이 요새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잖아요. CXL.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CPU랑 그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종전에 있던 원래 장비보다 한 5배에서 10배 메모리 용량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활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CXL의 그 장비를 검사해주는 이쪽 부분에서도 얘네들이 지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SSD만 가지고는 검사 장비 가지고는 좀 힘들다. 네. 차세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요즘에 각광받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네오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간중간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좀 파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 또 직접 박소 기자가 발로 뛰어서 취재했었던 기업들 내용 주선 엔지니어링과 네오셈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고수 넥스틴을 주목하자 방금 전 소개해 주셨죠. 김대중 고수는 이제 기지개를 켤 때다. 박수호 고수 CXL도 눈여겨봐야 한다. 테이버 고수는 올해는 HBM에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